자,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공수 2. 자, 오늘 역함수 할 차례죠? 네. 오늘 역함수 끝내고 그 다음에 유리식 유리함수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내일 저녁까지 해서 그 진도 끝내고, 그죠? 진도 끝내고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개념을 RPM 다 푸시는 거예요. 별표 친 거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질문하시고, 이해 안 되는 거 개념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시고, 묻고 답하기 계속 쭉. 그지? 그리고 그래도 아직 8월이 있잖아. 8월 달까지 아직 있으니까 시간 많으니까 개념 RPM 빨리 끝내시고, 그다음에 시험 대비 교재는 맞불 시너지입니다. 9월 달 맞불 시너지입니다. 공통된. 그치? 근데 여기에다가 좀 더 욕심나는 학생은 그거 풀어보라고 했지. 자이든 센이든 하나 선택해서, 그죠? 자이는 뭐야? 뭐 중심이야? 변별력 있죠. 니네 학교에서 시험지 어렵게 나오는 3개 있죠. 그거 모의고사 대비 형태야. 모의고사 유형이야. 자이는 많이 해놓고, 센도 있어요. 센도 C단계의 교육청 기출 많이 받고 좋은 책이야. 근데 약간 내신에 조금 집중이 돼 있는 거고,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교과서입니다. 대한민국은 너희들한테 교과서가 정말 필수적인 그 핵심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파생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뭐 좀 교과서에서 많은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2학기는 그래도 교과서도 항상 무시하시면 안 돼요. 또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특히 절대공통식 같은 거는 교과서에서 중요하죠. 뭐 다 하긴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알게 모르게 교과서에서 있는 내용도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 잘 봅시다. 그렇게 하고, 저기 8월이죠? 네. 시험 범위는 다시 한번 하지 지겹겠죠? 이제 다 외우셨겠죠? 점, 직선, 원, 이동, 집합이에요. 어찌 보면 별거 아닌데 이제 잘 하셔야 된다. 특히 좌표 평면에 약한 학생은 잘 보아야 돼요. 특히 원이랑 도형의 이동 있죠, 대칭. 분명히 생소하고 좀 낯설고 그런 문제들을 낼 수도 있어요. 뭐 천여고도 냈잖아, 서술형. 근데 그거는 전교생이 다 똑같이 느끼는 거야. 일부러 그렇게 내시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평가를 하기 위해서. 왜냐면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당하지 않게끔, 그죠? 천안고등 같은 경우는 예시책을 해줬잖아.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변형도 내가 볼 때는 괜찮아요. 괜찮아. 룰이 있어. 그래도 그렇게 막 선생님이 피꼬수 탈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답 나왔고, 문제집 유형에서 다 나오고요. 중앙고도 뭐 일단 복자는 생각 좀 해봅시다. 네, 근데 요 틀 안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아. 어찌 됐거나. 일단 이거 마플은 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기 얼른 정리를 해서 잘 생각해야 돼, 얘들아. 이게 지금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게, 얘들아 저기 10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뭐지? 이 달력이 아닌가? 그냥 다 기록해놨는데. 아무튼 10월 9월 30 1, 2 이렇게 시험 볼 수도 있어. 지금 정확히 선생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3, 2, 1 볼 수도 있고 1, 2 다 여기 있더라고. 여기 연휴 전에 다 끝날 거야. 몇 과목 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 정말 시간이 없어. 상위권 점수를 맞으려면 여기 3주냐? 몇 주냐? 4주네. 다행이다. 봤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7일이죠. 그치? 7일이니까 부지런히 하셔야 돼. 알겠죠? 왜냐면 다른 과목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뭐 내가 수학만 시킬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미리서부터 해서
푸셔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럼 저 수업을 빨리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소음에 약합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공부할 때는 혼자서 귀마개 꽂고 합니다. 초집중. 초집중. 자, 해보겠습니다. 합성함수 저번 시간에 그래프 개형 설명했죠? 네. 그죠? 어디서 들어가는지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여기가 0이야, 1이야, 2야, 3이야. 그리고 함수가 예를 들어서 0 뭐 한 상태에서 뭐 자, 이 만약에 이게 F 함수고 이게 G 함수야. 그래서 G 합성 F 함수 아래 맞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는 서술형을 낼 수가 없다. 아니 낼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내선 안 되죠. 이렇게 애들이 언제 다 시간 아니 풀 수는 있는데 그 시간이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시간만 이거는 그러니까 뭐 서술형은 나오든 객관식 단답형은 나오든 그냥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그래프 개형 있죠. 요 두 개를 구해줘야 돼. 알겠어? 알겠죠? 그리고 주로 그래프 개형도 한점 지나는 직선을 하세요. 2,1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죠? 2. 이렇게 직선 형태를 두 개를 써놔. 헷갈리면. 그리고 이거를 대입을 해야 되잖아. 어디다 대입을 해야 될지. 그럼 여기는 y는 x고 여기는 삼수함수고 여기는 똑같이 2,1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이지. 그래프 종류 3개를 써. 일단 그래프 종류 3개를 여기다 해놔. 뭐 y는 x, 그 다음에 y는 1, 그 다음에 얘는 뭐냐? y는 기울기가 2니까 2에 자 y 빼기 1, 그 다음에 기울기 2에 x 빼기 2. 자, 이 정도는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한 점 지나는 직선의 원의 방정식은 미적, 아니 뭐라는 거야? 정신 차려. 한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 고등학교 2, 3학 때 늘 나오는 거다. 근데 이제 이게 세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는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나와? 0부터 1까지가 나오지.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합성해셔야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 얘는 나눠야지. 이렇게 딱 반을 잘라서. 그렇지? 안타깝지만 뭐 이렇게 나오겠어 설마? 이거는 그냥 객관식 찾으라고 했겠지. 객관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 주요 점만 여기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만 합성해서 해보면 돼. 점만 0, 1, 2, 3 그 점만 대입해보면 금방 나와. 다 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모든 점이. 그러니까 졸라 쉬운 거지. 그걸 알아야지. 그죠? 이걸 응용력이라 하잖아. 근데 요새 학생들 응용이 너무 없어서 내가 다 설명해 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조금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뭐 안타깝지만 2분의 3 대입하면 2부터 2부 선생님 미쳤어. 오늘 왜 그러죠? 자, 컨디션이 안 좋나요? 자, 변명은 필요 없죠? 자, 둘이 평균내면 2분의 5죠? 그래서 2부터 2분의 5까지는 1부터 2 여기 있다가 근데 왜 답 좀 넣죠? 그냥 1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까지 여기
안 어렵지? 안 어렵죠? 안 어려워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게 fx 함수다. 이게 y는 fx 함수인데 f 합성 f8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알고 참고로 알아두세요. 못 믿겠지? 한번 해보세요. 시간 많을 때. 선생님이 시험에 나온다면 나와. 자, 아직도 못 믿겠어? 니네 시험 보느라 정신없어서 그렇지 나온다는 개념 다 나와. 솔직히 말하면 나온다는 개념 정확히 문제 밸런스도 그러니까 조금 약간 문제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다 나온다니까. 니네가 지금 시험 2번 치렀잖아. 정신없어서 그럴 텐데 나온다는 거 다 나와. 다 나왔어. 근데 그 예외적인 거는 뭐 없어요. 뭐 겉에만 막 휘황찬란하게 해놨지 내용은 다 공부한 데서 이렇게 낸 건데 너무 꼬아내가지고 포장을 그죠? 문제만 명문스럽게 되고 겉에만 뻔질하게 명문 한다고 해서 명문 선생과 명문 고등학교와 명문 시험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정확히 고민해서 낸 시험지는 따로 있어. 빛나는 시험지는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정말 와 학교 선생님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메이저잖아요. 야 진짜 멋있다. 이런 선생님 고등학교 계셔야지. 이런 시험지가 있어. 진짜 있어. 선생님이 말 한마디 못하는 시험지 있다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겠는데. 자 여기는 어떻게 되냐? 해보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네, 기울기. 뭐 이거 기울기 이거 뭐야 마이너스겠지? 그럼 마이너스 하겠죠? 4. 그치? 아무튼 이런 스타일이야. 이거 쌤이 있는 거야 이런 거는. 내가 쌤이 상문제도 해준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합성함수는 자 그거랑 교환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 안 되고 교란법칙 성립하시고 그러니까 차수출원 있죠? 차수출원은 늘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합성함수다. 됐죠? 네. 그리고 오늘 역함수를 할 거예요. 역함수. 자 역함수는 뭐냐면 일단 인버스예요. 인버스. 그 인버스인데 인버스 안 되겠어요. 그 3분 얘기하고 해야겠어요.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까마득하죠. 뭐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뭐 고무신 신고 다녔냐고 뭐 그러는데 졸라 웃긴 애들 상상력이 풍부해야 돼. 그 공중전 하시는데 그때는 MP3 니네 MP3 들어봤어요?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잖아. 그때 MP3도 없었어. 카세트 테이프지. 그때는 일본이 잘 만들었었거든. 그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어. 카세트를 꽂고 닫아. 그 이어폰을 꽂아. 상당히 아날로그틱하지. 그 플레이를 누르잖아. 그럼 테이프가 다 돌아가. 앞면이 그럼 노래가 다 끝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딱 열고서 뒤집어서 꽂고 다시 들어야 돼. 뒷면 들려면. 근데 이 인버스 기능이 있는 카세트 테이프는 역지성이 가능해. 바로 뒤집어줘요. 그래서 인버스 기능 있으면 이제 좀 비싸고 뭐 아무튼 그 이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 카세트 테이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좀 막 가슴 아픈 그런 기억도 있고 아무튼 좋았던 기억도 있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 카세트 테이프 꽂고 막 공부하고 그랬어 우리는. 니네 공부하면서 음악 듣냐? 안 듣죠? 안 돼. 들으면 안 돼. 절대. 시험 볼 때 음악 들으면서 시험 볼 거 아니면 똑같은 환경으로 해줘야 돼요. 음악 들으면 하지 마. 그건 모르겠어. 나도 내가 무슨 박사 전문가가 아닌데 일단 효율성에서 자 하겠습니다. 인버스. 자 x 집합 그 다음에 y 집합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자 해서 이렇게 대응시키고 이렇게 한번 대응시켜 볼게요. 이렇게 가는 게 f 규칙을 f 함수죠. 그쵸? 누가 뭐래도 f1 함수는 어디로 가죠? 6이죠. 그죠? 잘 들어. 이게 다야. 이 역함수 이게 다야. 요 알맹이가 이 알맹이가 자리를 바꾸잖아요? 그럼 인버스 기능이 생겨요. 인버스 기능이 아니라 인버스 기호가 생겨요. 기능이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자, 아니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있다, 그지? 그럼 만약에 그 티처는 할 거 아니야, 헷갈리면, 그지? 그래서 얘랑 자리를 바꾸잖아. 그럼 인버스 기호가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자네. 나중에 문제 나오면 풀면서 일단 이건 생각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가장 중요한 거는 얘랑 알맹이끼리 자리를 바꾸면 뭐다? 인버스 기호가 생기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자 여기서 다시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면 또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하고, 자 이것도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양변에다가 그 F를 합성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F 앞에다가 여기 앞에다가 F 합성하면 이렇게 될 테고, 네. 여기도 F 합성하면 F1이 될 거 아니야. 네. 여기다가 합성을 하면 F1 대입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그 원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잖아요. 그러면 i지, 네. i잖아요. 그 i인데 i도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i 통합 6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지워버리시면 돼요. C 풀 때 이렇게 끝. 그러면 F1은 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잘 해보시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언제 사용하면 되냐면 막 헷갈려. 문제 푸는데 막 헷갈리게 해놓을 수도 있잖아. 뭐 이렇게 막 합성해놓고서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G 인버스 1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잖아. 식이 지금 정확한 얘는 생각 안 나지만 복잡한 말 풀어야 되는데, 맞아요? 자리도 바꾸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개념적으로 풀기 힘들면 그냥 바로 이거를 그냥 합성해버려도 돼요. 이렇게 합성해버리면 이거 사라지지. 그러면 G7이 얼마라는 거지? F 합성이니까, 자 F 합성이니까 F에다가 F 인버스 이렇게 대입한 거랑 똑같은 거지. 네. 맞죠? 그치? 이렇게 빨리빨리 식을 좀 간단히 해도 될 거고. 그러니까 좀 오늘 얘가 좀 별로 안 좋은데, 일단은 진도 다 끝나고서 선생님이 문제풀이 중요한 거 있으면 그때 따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다가 인버스 기능, 자 인버스 기호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 해야 되지? 1대1 대응해야 되는 거지? 1대1 대응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1대1 대응해야 된다. 자, 왜냐면 1대1 대응해야 되는 거 설명했죠? 선생님이 이쪽으로 가는 게 이제 F 인버스란 말이야. 밑에다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여기 이렇게 가면 그래요. 이렇게 가는 게 F 인버스다. F 인버스 역함수다, 역함수. 그죠? 역함수.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F 합성 G 있잖아요. 이거 합성한 거의 역함수는, 그치? 합성한 거의 역함수는, 자 인버스를 분배하잖아. 그러면 위치가 바뀌어요.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가 돼요. 일단 이해를 시켜볼게요, 선생님이. 4, 5, 6, 7, 8, 9. 자 그러면 자 X, Y, Z, 그죠? 해놓고서 이렇게 가보자. 이게 G야, 그치? 이렇게 G야. 그러면 이렇게 하겠구나. G 합성 F에게 G 합성 F, 자 전체 합성한 거에 역함수를 하면 인버스 기호를 분배를 하면 위치가 바뀝니다. 위치가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요. 왜 바뀌냐? 잘 봐. G 합성 F 있지. G 합성 F에 감사합니다. G 합성 F에 G 합성 F에 자 1을 해보자. 얼마지? 1하면 8이지 8. 그지? 네.
이거는 하나의 함수로 보면 돼. 합성하면 h 함수로 보셔도 돼요. h 함수로 보셔도 돼요. 그지? 그런데 잘 봐. 그러니까 들어간 녀석과 나온 녀석 있죠. 자리를 바꾸면 그러니까 대입한 녀석과 나온 결과 자리를 바꾸면 인버스 기호니까 생긴다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이 되겠네. 괜찮죠? 그럼 양쪽에다가 8을 이렇게 합성을 하면 요거는 당연히 1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지. 맞지? 그러면 얘도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잘 봐.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아까 전에 G 합성 F에다가 1 했더니 8이 나왔지. 그지? 그러니까 1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8이 나왔잖아. 그럼 8 역함수를 지금 8의 역함수면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잖아. 합성한 거 전체 뒤집으라는 거잖아. 그러면 뒤집을 때는 먼저 걸리는 게 G 역함수지. 그러니까 G 역함수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제 얘가 뒤집혀야 되는 거야. 얘부터 계산하고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뒤집히는 거야. 알겠어? 그럼 3개짜리도 해보자. 이해갔지? 3개짜리 해봅시다. 3개짜리. 그러면 3개짜리를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x, y, z 그 다음 뭐냐? 알파벳? x, y, z 나 큰일 날 뻔했어. 지금 x, y, z, v, w, x, y, z 또 할 뻔했어요. 나 v인 줄 알았어요. w 해볼게요. 고마워요. 알려서. Thank you very much. 클래스 어저께 초등학교 5학년 신입생 있는데 I'm tired 무슨 뜻이야? 피곤하다요. 아니야 나는 타이어야 이런 뜻이잖아 이렇게 말했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집에 와서 말하면 어떡하지? 큰일 났지. 집에 와서 말하면 어떡하지? 집에 와서 말했어요. 어제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피곤하다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는 타이어라고. 큰일 났다. 하나 더 있는데 해피 뉴 이어 행복한 내 귀 이랬는데 해피 뉴 이어 행복한 내 귀 이랬는데 근데 급하게 원래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난 피곤하게 해서 보냈는데 큰일이다. 애들한테 이상한 거 말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지? 바르게 설명해줘. 아무튼 W 봅시다. 자 F, G, H 함수 봅시다. 말하지 말랬는데 말했어. 아무튼 힘들어. 쌤이 말 안 하셨으면 쌤이 많은 건지 몰랐어요. 그치? 그거 말고도 엄청 많이 있거든. 근데 그거까지만 하기 잘했네. 큰일 났다. 이거 귀여워 죽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 뭐 배운 줄 아냐? 혼합계산. 뭐 이렇게 이거 순서 잘해야 되거든. 가로치면 얘부터 계산하고 3 빼기 그치? 매우 친절히 잘 설명해 줘야 돼. 알겠니? 얘들아 이거 나눗셈 뭐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설명해 줘야 되거든. 다행히 아직까지는 왜요? 이런 학생은 없어요. 다행히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왜요? 다행입니다. 아직까지. 나 이거 시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 내가 설명하는데 10분 걸리거든. 왜냐면 이게 니네 그거 아니야? 곱하기가 덧셈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 아니야? 이거 곱셈이 덧셈 축약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나눗셈은 뺄셈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5번 뺄 수 있으면 이게 나눗셈이거든. 나는 요새 깨달았어요. 네. 자 이제 빨리 수업할게요. 3분밖에 안 썼어요. 자 H 봅시다. H는 이렇게 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안 했다.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가는 게 H 인버스입니다. H 인버스. 자 H 인버스다. 자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자. 자 H 합성 G 합성 F에 자 무슨 값? 뭐 2를 해볼까 이번에는 2. 그럼 F2 값이 4고요. 그 다음에 G4 값은 7이고요. H7 값은 10이다. 괜찮지? 근데 이게 하나의 합성된 거란 말이야. 이게 합성되고 하나의 그러니까 합성을 하면 말 그대로 짬뽕을 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하나의 여기서 K 함수라고 해보자. K 함수라고 했을 때 K에다가 이통감이 10이 나는 거거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얘를 자리를 바꾸면
이게 인버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12 인버스는 이렇게 가야 되니까 2가 나오는 게 맞지. 맞지? 그러면 자 이거를 인버스를 따로따로 하나씩 분배를 했을 때는 얘가 거꾸로 갈 때는 어디 갔어? 그 12 여기 거꾸로 가는 함수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가는 함수에서는 H 인버스부터 타고 가야지. 가운데 거는 증검다리 역할이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버스 기호를 분배를 하면 이제 F가 제일 앞으로 가고 이게 뒤집히는 거 좌우 대칭이 되는 거야. 좌우 대칭 가운데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인버스 그 다음에 H 인버스 해서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12 그러면 2 이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해서 들어가는 거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성질이 있는 거 알겠지? 그래서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관계 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F에다가 F 인버스를 합성을 하든 F에다가 F를 합성을 하든 얘는 뭐다? K 넣으면 그냥 K 나온다. 왜냐고요? 이게 I니까요. 항등함수니까요. 아시겠죠? 그냥 10 풀 때는 그냥 지워버리시면 돼요. I 쓰지 마시고. 알겠죠? 네. 왜 그러냐? 왜 봐봐. F에다가 F 인버스 1. 자. 4. 그럼 이게 4가 당연히 나오겠지. 왜냐면 봐봐. F 인버스 4 얼마죠? 2인데 이게 2인데 F니까 다시 하라는 거잖아. 어? 나 F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건? 그쵸? 다시 2니까 4죠. 갔다가 다시 오라는 거잖아. 얘도 만약에 이거는 3이면 이거 지우면 3이죠. 왜냐면 F3인데 3이면 얼마야? 5가 나왔는데 다시 5 나온 결과를 다시 원래 자리로 가라는 거잖아. 당연히 3이죠. 이해가시죠? 네,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함수가. 알겠죠? 그러니까 얘 나온 계산 결과를 다시 여기 통과시키면 다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좀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합성 원함수랑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그냥 이렇게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F랑 G가 서로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 그러면 G를 F 인버스로 놓고 푸셔도 되고요. F를 G 인버스로 놓고 푸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 역함수과의 관계에 있다면. 알겠죠? 네, 됐고 그 다음에 얼추가 아니라 완벽하게 다 설명했고 그 다음에 봐야 될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자 여기가 이렇게 다시 써볼게. 1, 2, 3, 그 다음에 4, 5, 6. 자 이렇게야. 그치? 자 y는 fx 함수야 원래.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6이야 f1이 그치? 그쵸? 근데 역함수는 x랑 y를 어떻게 해줘? 바꾸죠?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되지. 정의역이 치역이 되고 치역이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x는 f 인버스 y다. 이게 이거에 대한 역함수입니다. 알겠죠? 응? 이해가지?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정의역이 뭐 x는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0 이상이고 y는 뭐라고 하지? 7 이상이다. 이렇게 이럴 수가 없잖아 있어. 정확한 소리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K로 하자. 문자를 하자. LNK. 오늘 영어에서 알파벳을 들리네. K, LN, K 다음에 L 맞지? K, LN, 졸라 바보스럽네. K 다음에 LN 맞잖아. 선생님 오늘 잠이 부족해서 그래요. 수업 끝나고 가면 어제 수업 끝나고 지금 학원 다 정리하고 가면 1시거든. 1시에 집에 갔다 와 학원 끝나니까 집에 가서 수업 다 끝나니까 자야지 하고 바로 팍 잘 수는 없잖아. 그런 사람 있어요? 와 집에 가서 이 닫고 세서 바로 잘 수 없잖아. 1시에 집에 갔는데 선생님도 이제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잠깐 핸드폰 딱 봤는데 3시야. 와 잠깐 그래 이제 씻고 자야지 했는데 4시야. 와 근데 7시간 딱 잤는데 요새 피로가 회복이 안 돼. 희한해. 핸드폰에 안 보는
지금 긁혔어요. 아, 고마워요. 매듭 한번 뭐 봐. 내가 차은우도 아니고 차은우는 뭐 거울 보면 되잖아. 그치? 지인이나 그치? 거울 보면 시간 잘 갈 거 아니야. 너무 잘생겼고. 아니 나 걔 군대 가는 거 저기 오늘 그거 봤는데 이게 사람이야 뭐 마네킹이야 뭘 어떻게 야 비율 자 아무튼 수업할게요. 그죠? 갑자기 공부 열심히 하자. 나쁘지 않아. 이목구비 나쁘지 않아. 아 진짜 그러니까 부끄러워. 나중에 너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대학교만 가봐. 어? 알겠지? 대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가면 잘생기고 지적이고 멋진 선배님이 되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대학교 가면 깡통 선배님이 머리 통비 선배님이 되냐? 아무튼 그죠? 예. 저는 어느 쪽이었을 것 같아요? 야, 선생님 대학교 때 인기 많았어. 내가 진짜 내가 이 자리를 그래서 나 저기 저기 법대 그 내 후배 중에서 그 제일 이뻤던 새 그 친구도 있거든. 내가 후배 내 그거였거든. 나를 얼마나 따랐는데 이 자리를 그래서 떳떳하게 할 수 있어요. 선배들이 어떻게든 나랑 갑자기 친해지게 지내려고 하더라고.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 아무튼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수업해야 돼. 진짜. 근데 난 그때 당시에는 그 후배들은 이성을 안 보였거든. 그냥 얘는 남자들이구나. 남자애들로 봤어요. 연애 상담 들어주고 그러니 그리고 휴가 나는데 남자친구 데리고 오길래 아유 뭐 말했지? 내가 말했던 오빠야 막 그래가지고 아니 선배님이야 막 오빠라는 선배님이야 막 그래가지고 아무튼 얘기하면 깁니다. 아무튼 왜 이렇게 됐어? 영어? 알았어 미안해. 자 자 인버스 자 원래 원함수와 그러니까 난 원함수라고 하거든. 원함수와 역함수인데 자 x, y를 자리를 바꿨지. 그러면 정의역이 치역이 되고 치역이 정의역이 되지. 그래서 정의역 범위도 바뀝니다. 그냥 정의역도 이렇게 써놨지. 그럼 요것도 바꿔주면 돼. 알겠어? 그냥 뭘로? y는 k 이상, x는 그냥 l 이상 이렇게 써주면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정의역이 만약에 k부터 kl 자 그다음에 y가 l n 범위 이렇게 나왔다. 정의역 치역이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얘 정의역 치역은 막 가끔씩 막 하기 싫고 막 그래프 보기 힘들 짜증날 때가 있잖아. 그럼 이거 바꾸면 돼. 그냥 여기 y 얘도 정의역 치역도 바꾸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식을 무시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정의역 치역이야. 범위도 바뀌어요. 그럼 되게 판단하기 편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뭐야? 인버스 기호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f 인버스 6이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렇게 x, y 바꾼 게 자 그냥 이 원래 원함수에서 그냥 x, y 자리만 바꿔서 정리하면 이게 식이 나와요. 역함수 식이 알겠죠? 이건 대수적인 판단이고 여기서부터는 대수적인 판단이고 근데 문제는 역함수는 기하학적 그래프나 도형에서 도형이나 그래프에서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자면 지금 수투에서 아니 너네는 미적 1이지 미적 1에서 이제 주로 뭘 물어보냐면 그 정적분해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해요. 이게 F1 함수다. 그래서 여기가 1이고 뭐지? 아니다. 여기 1이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얼마야? 1, 3이다. 이렇게 있어. 이게 원함수야 F야. 그랬는데 요거를 자 역함수가 있어. 이게 y는 x야. 그러면 역함수를 하면 잘 봐 얘들아. 이 함수를 y는 x 함수를 역함수를 할 거 아니니? y는 그러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지. 왜냐면 x, y 자리 바꾸면 그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요거를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림에 약한 학생이 있다 분명히.
그 약하면 점을 찍으세요. 점을. 그러니까 여기가 1,3이면 얼마지? 그쵸? 3,1이겠죠. 그러면 2로 하자. 2. 안 맞아요 비율이. 뭐 전속도 가끔 보면 안 맞긴 한데 3을 합시다. 미안해. 아 이거 좀 약간 성격 이상해져. 여기 3을 합시다. 네, 3. 그럼 여기가 1,1이거든. 그럼 요 점이 여기거든. 아 여기거든. 요 점이 여기죠, 이렇게. 네. 그죠? 네, 그다음에 여기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리면 되냐?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여기에서 이건 그릴 수 있지 이렇게 얘들아. 네. 이건 못 그리면 안 되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아니 잠깐 이렇게 되니까 나도 헷갈리네. 함수를 식을 써야 되나? 함수 그래프식 y는 x 세제곱 써야 되나? 이렇게 되면 어디 보자. 이렇게 가는 건데 왜냐면 나도 헷갈리니까 사람이니까 이렇게 가면 맞아. 나 이거 왜 못 그리냐? 잠깐. 빠졌고 그다음에 이렇게 빠지면 되지. 미쳤나 보네. 이렇게 빠지면 된다, 그지? 네. 그림 이상해서 그래. 이렇게 빠지면 된다, 그지? 됐지? 네.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그림이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지면 되겠다, 그지?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아우씨 빨리 자, 해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역함수 이렇게 그래프 있는데 문제에서 뭐 하라고 하냐면 그 넓이 구하라고 해요. 넓이. 그러니까 역함 원래 있던 함수 0부터 1까지 원래 있던 함수 적분하라고 하거든. 이제 적분을 아직 안 배웠잖아.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요 넓이고 여기다가 더하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하라냐면 1부터 3까지 역함수 있죠. 역함수. 그러면 역함수 함수는 1부터 3까지 적분을 하면 0부터 3까지다.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다. 0부터 3까지. 자, 0부터 3까지 적분을 하래. 그러면 0부터 3까지 여기 사인 부분이거든. 그럼 이 모양이 이 모양이랑 합쳐지지? 네. 이렇게 합쳐진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얘랑 합하면 요 원래 있던 넓이랑 요 넓이랑 합하면 정사각형 넓이 구하라고 해서 정답이 3이거든. 그래서 요렇게 역함수의 관계는 그 그래프 있죠. 그래프에서 매우 그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알겠죠? 이거 버벅대서 미안해요. 네, 이거 뭐 헷갈려요. 자꾸 난 아직도 헷갈려, 그죠? 근데 비율 때문에 그래요. 비율 때문에. 나 조금 그림 비율 안 맞으면 좀 약간 헷갈리거든. 아무튼 또 칠판에 있을 때랑 또 달라요, 그죠? 제가 또 제 뭐 혼자 연습장에 할 때는 설마 이런 거 헷갈리겠어요? 아무튼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역함수는 자 대수랑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잘 보셔야 된다. 둘 다 중요하다. 됐죠? 네, 이게 역함수입니다. 그리고 역함수에서 마지막 내용은 뭐냐? 마지막 내용은 다 했고 243쪽 펴봐요. 243쪽. 자, 244쪽 피셨나요? 네.
자, 243쪽 보면 거기 무슨 내용이냐면 너네가 아마 그 역함수와의 교점이 있거든요. 역함수의 교점. 그러면 자, 만약에 이게 2차 함수가 있어, 그렇지? 2차 함수가 있어. 또는 너네가 이제 배울 무리함수. 무리함수가 이렇게 있어. 배우겠죠. 내일 무리함수. 뭐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일단 2차 함수도 오른쪽만 정의해 줄 수 있죠. 2차 함수인데 오른쪽만 그 범위를 정의한 거야. x 0보다 작거나 될 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얘기할 거는 원래 있던 이 함수와 이건 2차 함수죠. 한쪽 날개만 있고 얘는 무리함수야. 한쪽 부분만 있지. 그러면 원함수와 역함수 있죠. 원함수와 역함수와의 그 역함수는 이렇게 생기겠지. 이거였을까? 대칭이니까. 그치? 그럼 원래 함수랑 역함수와의 그 교점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 교점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얘가 fx 함수가 만약에 y는 뭐 3분의 1 x제곱이야. 그치? 역함수와의 교점 구하래. 역함수와의 교점 구하래.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역함수의 교점 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거를 xy를 바꿔서 x는 3분의 1 y제곱 빼서 식 정리하고 또 루트 씌우고 범위 보고 그래서 무리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러면 이 역함수를 실제로 이거를 정리를 해서 뭐 y제곱은 뭐 3x 해서 이것도 정리할 이게 뭐야? 얘 정의역은 x는 0보다 크고 y는 뭐야? 0보다 같거나 크지? 네. 맞죠? 그러면 이거를 또 xy 바꾸면 뭐 그대로긴 한데 이거를 이제 y는 풀마 루트 3x인데 y값은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이 그래프가. 왜냐면 정의역 치역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만 해서 이거 역함수 구한 다음에 다시 이 교점 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얘랑 또 얘랑 연립을 해서 또 제곱하면 시험이 끝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이 역함수를 직접 다이렉트로 구해서 연립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연립한다? y는 x랑 연립한다가 여기에 핵심 개념이 알겠어? 얘랑 바로 연립하는 거라고. 쉽잖아. 그럼 3분의 1x랑 뭐야? 3분의 1x 제곱이랑 x랑 얘랑 연립하는 거라고 바로. 그럼 0이랑 얼마 나와? 바로 0이랑 얼마 나오죠? 3 나오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게 뭐야? 역함수에서의 그 그래프에서의 교점.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자 y는 x랑 연립을 한다. 꼭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도 얘도 있을 거란 말이야. 얘의 역함수는 당연히 또 다시 뭐겠어? 2차 함수 오른쪽 부분이겠지. 그러면 이거와 역함수와의 교점좌표 구하세요. 그치? 그리고 또 교점좌표는 또 어떻게 나와 항상? 알파 콤마 알파 이렇게 똑같이 나와. 그래서 두 점 사이 거기 뭐 베타 콤마 베타 나왔으면 두 점 사이 거리 구라고 하잖아? 그럼 솔직히 말하면 이거 1대1 대 루트 2로 풀어도 돼. 두 점 사이 거리 하셔도 되고. 직각 이등변입니다 항상.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얘랑 얘와 역함수의 교점 구하라면 얘 역함수 직접 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루트 x랑 x랑 그냥 바로 연립하는 거라고. 그 양면 제곱하면 x는 그 뭐야 x 제곱이지. 맞죠? 그래서 이제 0이랑 1 바로 나오는 거라고. 아시겠죠? 네. 뭐가 나오던 그래프에서 몇 분이냐 지금? 45분? 그러면 지금부터 할 내용 상위권 개념 이제 상위권 푸는 문제 푸는 개념 있죠? 모의고사 수능 만점 맞는 그런 개념 그거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요새는
그런 거는 모의고사 요새는 안 나오더라고. 한 4년 전만 해도 냈거든? 4, 5년 전만 해도 냈는데 요새는 아예 사라졌더라고. 무슨 개념이냐면 첫 번째 이제 심화 내용인데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알겠죠? 참고로. 근데 이게 말 어감이 이게 참고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참고만 해 이게 아니라 다시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중요한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 이 책도 다 그럴걸? 왜냐면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할 거는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저도 알고 있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증가함수, 어떤 함수가 원함수가 증가하잖아요? 증가함수잖아? 그러면 역함수와의 교점은 무조건 y는 x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증가지. 근데 y는 x야. 이게 y는 x야. 어? 자, 교점이지. 그러면 역함수는 무조건 이 y는 x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어. 교점이. 알겠니? 원래 함수가 뭐일 때? 증가 함수일 때. 아니 생각을 해봐. 이게 함수가 어떤 형태, 뭐라고 해야 되냐? 증가? 이렇게 가다가 잠깐 멈칫하고 아무튼 뭐 직선이든 어떤 형태든 증가하고 있잖아. 증가하면 y는 x 역함수와의 교점은 당연히 y는 x 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어. y는 x 선상 밖에 아무튼 이렇게 그렇다고 해봐. 무슨 농림수창이냐? 아무튼 자 역함수와의 교점이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이 y는 x 선상에 밖에 있을 수가 없어. 증가함수 때는 밖에 그릴 수도 없어. 알겠니? 그런데 감소함수일 때는 감소함수 있지. 감소. 이게 왜 그러냐면 한 4, 5년 전에 킬러 마지막 문제로 고등학교 3학년 건가? 거기서 한번 어디 2학년 건가 어디서 한번 냈거든. 그거 아직 기억나는데 이게 그거는 범위 잡아서 냈거든.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형태거든.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이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y는 x에 대해서 이거 범위로 나눠서 그래프 개형을 2개 줬거든. 이게 감소함수잖아. 그러면 y는 x선상에도 있고 이거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프 기억이 안 난다. 그래? 이거는 너네가 양념해줘. 기억이 안 나니까. 왜 이렇게 대칭을 못 그려요? 위치가 어디였지? 이거였나? 아무튼 이거 적으면 이거고 이거 적으면 이거지. 근데 그때는 기억이 안 난다. 그래프 기억이. 아무튼 이걸로 할게. 알겠죠? 이거에 업그레이드 보정해야 하는데 너네는 이런 문제 맞이할 일이 없을 거야. 모의고사에서. 감소함수잖아. 감소함수면 이 역함수와의 이게 원래 함수가 감소함수잖아. 그러면 얘 역함수와의 교점이 y는 x 선상에는 있고 당연히 하나 있고 이 직선 밖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 감소함수 이렇게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소함수 준단 말이야. 감소함수야. 이제 무리함수 배울 텐데 이게 감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수가 감소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역함수 있지. 이거에 대한 역함수. 이렇게 y는 x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 접잖아? 접으면 얘가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크로스. 크로스 돼. 어떻게 크로스 되냐면 여기서 크로스 하고서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아 이거를 확대 거기 그림 나왔지? 어떻게 되냐면 거기 잘 나왔지? 그 참고 이렇게 나왔지 참고. 네. 참고 거기를 자 다시 깔끔하게 그려보자. 어떻게 그려지냐면 어디냐면 243쪽이야. 243쪽. 이렇게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가지? 근데 이거의 역함수는 이제 여기 역함수는 당연히 여기 역함수 대칭하면 여기 걸리겠지, 그지? 자, 이거에 대한 역함수 봐봐. 0,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요 점이 얼마야? 0,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역함수하면 마이너스 1,0 되지. 그러니까 요 점으로 가는 거 맞지? 맞죠? 그 다음에 원함수에서 여기 마이너스 1,0이잖아. 네. 그러면 역함수에서는 이 점 어디로 이동하지? 0, 마이너스 1로 가지. 응? 그러니까 잘 봐. 원래 함수가 이게 원함수야. 원함수 지금 하얀색이 원함수야, 그지? 0,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1,0 지나는 건 누가 뭐래도 자명한 사실이지? 근데 역함수는 그럼 어디 지나가야 돼? 역함수는 마이너스 1,0 지나가고 0, 마이너스 1 지나가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 역함수는 x, y 자리 바꾸면 무조건 지나가야 되니까. 그럼 찍어. 마이너스 1,0 찍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찍어. 이게 역함수가 지나가야 되거든? 그리고 요 세 점을 지나가는데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 이거 대칭이 지금 거기 나와 있지만 어떻게 지나면 되냐면 얘는 그렇지 그 밑으로 얘는 밑으로 지나가야 되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던 함수는 이렇게 해서 좀 극단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잖아. 근데 얘는 요 점 지나면서 이렇게 튀어나온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서로 엇갈리면서 지나가.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지나가고 얘는 바깥쪽으로 나온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이렇게 지나가고 얘는 바깥쪽으로 나온 다음에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그래서 감수함수 뭐 시험에 나올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감수함수일 때는 y는 x 선상에서는 당연히 교점이 생기고 연립하시면, 그치? 근데 바깥쪽에서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는 감수함수일 때는, 그죠? 감수함수니까 이렇게 감수함수니까 y는 대칭 이동하면 여기서 바깥쪽에서 걸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증가함수일 때는 걸릴 수가 없지만 이렇게 감수하잖아.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감수하지, 그치? 그럼 y는 x 선상에서 역함수를 하면 당연히 역함수는 요 점은 당연히 역함수도 지나가겠지, 그치? 근데 이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적다 보면 이렇게 다른 데서도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안 생길 수도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고2, 고3 그 그래프 개형은 기억이 안 나지만 책도 다 버려가지고 옛날 거는 다 버렸어요. 그래서 안 나오지만 그런 거는 옛날 구닥다리 문제라서 일단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요렇게만. 그리고 설사 그런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아마 그 문제가 fx 함수인데 구간을 나눠줘서 식을 두 개인가 세 개인가 기억도 안 나는데 범위로 나눠줬어 그래프가. 근데 그래프를 범위를 세 개로 나눴는데 당연히 y는 x선상에 그래프가 교점이 있는데 감수함수였거든. 지금 어떤 감수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여기에서 생겼어. y는 x선상 밖에서 교점이 생겨요. 분명히 그림을 그리든 뭘 하든 생기거든. 뭐 절대값이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풀어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이거 뭐 한 1분도 안 걸려. 푸는 데는 몇 초 컷이에요. 이 감소 내용만 알면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다 설명했다. 몇 분이니 이거? 55분이냐? 빨리 끝나겠다. 짜증나겠다. 이거 본 학생은 이거 왜 55분이야? 화내겠네. 평상 때 40분인데. 그리고 다 했나? 뭐 빠진 거 없나요?
그치? 다 했네요. 예. y는 x선상에서 약간 역함수를 할 때는 역함수와의 교점 구할 때는 원함수를 역함수를 다 구해서 원함수를 연립하는 게 아니라 그거 무식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무식하기보다는 엄청 돌아가는 풀이 알겠죠? 그러니까 y는 x랑 연립을 한다. 그죠? 그리고 교점일 때 그 범위도 좀 확인해 주셔야 돼. 알겠죠? 응?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자면 2차함수인데 y는 x랑 연립을 했어. 그럼 교점 두 개 나오거든. 주점타입 걸 구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교점 두 개지. 근데 만약에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 교점 y는 x 얘 2차 함수랑 이거 2차 함수랑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여기 꼭지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 원함수랑 여기 y는 x랑 연립하면 교점 하나 나오지 그래프상. 맞지? 근데 이거 2차 함수씩 연립하다 보면 이제 두 개 나오거든. 연립하면 이상의 x 값이 두 개 나와. 근데 요거는 안 돼. 요건 버려야 돼. 여기 앞에 있는 값은 버려야 돼. 교점 아니야. 알겠지? 이거는 정의역, 치역 그 범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범위 안에 없는 거는. 알겠죠? 아니 원래 함수 축 있지. 원래 함수 축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거 제해주면 돼 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다니까. x가 2보다 같거나 클 때 이제 맨 처음에 2보다 같거나 클 때 어떤 fx 함수 주어진다고 뭐 2분의 1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럼 이제 y는 x는 연립을 해. 근데 답이 두 개가 교점이 두 개 나와. 근데 원래 있었던 이 범위 있는 거는 교점이 아니라. 이 간혹가다. 알겠지? 조심하시고. 이거는 이제 그래프에 강해야겠지. 그 다음에 아씨 왜 이렇게 할 게 많냐? 이렇게 얘기 꺼내니까 그래프 지금 문제 하나도 안 풀었는데 그지? 환장하네. 자 그러면 시간이 딱 2시니까요.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그 문제 풀도록 합시다.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합시다.